여러분은 동창회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괴담은 동창회에 다녀오며 기묘한 일이 생겼다는 32살인 김사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인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왔어요. 친구들도 볼 겸요. 제 고향은 경상도인데 서울에 올라오며 새로 사귄 지인 이외에 친구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일이 바빠 본가에 가도 엄마 얼굴만 보고 올라오는 일이 잦았고요. 그런데 작년에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그 친구는 최모모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같은 방 반장을 맡았던 친구였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약 1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고 친구와 떠들었어요. 그 친구는 우연히 제 SNS를 발견하고 수소문해서 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렴 상관없었어요. 반장도 한때는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한창 추억에 젖어 반장이었던 친구랑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연말에 동창회 하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전 이게 목적이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친구들 얼굴 본 지가 꽤 오래전이었거든요. 저는 초대를 수락했고 다음 달 일정을 살폈어요. 다행히 시간을 뺄 수 있었고 엄마 얼굴도 볼 겸 며칠간 본가에 내려가 있기로 했죠. 그리고 동창회 날이 왔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비싼 옷과 가방을 두르고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더 웃긴 건 드라마처럼 제가 마지막에 도착했더라고요. 시선은 제게 몽땅 꽂혔고 저는 그리운 친구들의 모습을 훑으며 웃었어요. 그 시간은 아주 즐거웠어요. 결혼한 친구, 일에 찌들어 사는 친구, 예전 모습 그대로인 친구 등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뒷일 안 하고 술을 마시던 저는 어느덧 취기가 잔뜩 올랐고 술 좀 깰 겸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다녀오니까 그 사이 기혼인 친구들은 아이들 때문에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체력이 다했는지 슬슬 일어나자고 했어요. 아쉬웠지만 저도 일어났고 친구들이 놓고 간 건 없는지 습관적으로 테이블과 자리를 눈으로 쓱 훑었어요. 그때였어요. 맨 끝자리에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몸을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긴 생머리가 얼굴을 가려 누군지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테이블을 툭툭 치며 어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취했는지 대답이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나간 터라 몸을 더 숙여서 누군지 확인하려는데 뒤에서 저를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사비 빨리 나와! 애들 택시 잡았어. 인사해야지. 저는 알았다고 손을 흔들며 끝자리에 앉은 친구를 다시 확인했어요. 택시를 놓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짧은 사이에 나간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끝자리는 벽에 가로막혀 있어 나가려면 저를 스쳐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취해서 환각을 본 건가 싶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는 여차여차 친구들과 헤어지고 택시를 타고 본가 근처 편의점 앞에서 내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며 밤바람을 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반장이었어요. 여기서부턴 기억나는 전화 내용을 쓸게요. 반장. 김사비, 잘 들어갔어? 응, 너도? 응, 방금 도착했어. 우리 자주 보자.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자주 만나고 싶은데 아쉽네. 그러게. 그런데 나보다 엄청 취한 애 있던데 걘 잘 들어갔대? 누구? 너보다 취한 애가 있었어? 최땡땡? 아닌데. 머리 길고 마른 애였는데. 박땡땡인가? 무슨 소리야. 걘 단발머리잖아. 끝자리에 앉아있던 애 말이야. 얼굴을 못 봤어. 아마 나 전에 맨 마지막으로 나갔을 거야. 끝자리면 이땡땡인데 걘 내가 제일 먼저 챙겨서 나왔는데? 그리고 걘 술 못해서 얼마 마시지도 않았어.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래? 취했어도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반장조차 모르는 일처럼 대답해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장은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라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를 견디지 못해 마시던 음료를 버리고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로등빛이 어둡더라고요. 한 겹 더 씌운 것처럼 안개가 낀 느낌이었어요. 어쩐지 으스스해지는 기분에 핸드폰을 만지작대며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분명 뒤를 따라오는 기척이 없었거든요. 저는 뒤를 돌아봤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여자가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초 정도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려고 하는데 여자가 그제야 소심하게 말을 걸었어요. 김사비 맞지? 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기억엔 없어도 저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그 여자는 우리가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다는 말을 작게 덧붙였고 저는 술도 취했겠다 평소보다 더 오버했어요. 그랬냐고. 안 그래도 오늘 동창회에 다녀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반에도 이런 애가 있었나 싶고요. 하긴 14년이 지났는데 친한 친구들 빼고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일인가 했어요. 그래도 먼저 아는 체 해줬는데 미안하게 누구냐고 묻고 싶지 않아서 그 당시 반 아이들이면 다 알았을 만한 웃긴 일화를 꺼내며 대화를 이끌었어요. 한 5분 정도 혼자 열심히 떠들었을까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던 친구가 가느다란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그리고 계속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그건 청첩장이었어요.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종이가 다 구겨졌더라고요. 저는 그 초라한 청첩장을 받고서야 입을 닫았어요.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청첩장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날이 추운데 얇은 원피스만 입고 있는 것도 자다 일어나서 손질하지 않은 것처럼 얼굴을 반쯤 가린 부스스한 긴 생머리도요.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어요. 꼭 와, 꼭 와. 꼭 와, 꼭 와. 친구는 꼭 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끝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목소리는 어쩐지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추며 꼭 가겠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손이 굳어 청첩장도 펼쳐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창회를 함께했던 친구들이 만든 단톡방 알람 소리에 깼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보냈나 싶어 누워서 확인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최근 메시지부터 보던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화면을 위로 쭉 올렸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보낸 사진에서 멈칫했어요. 그 얼굴은 어젯밤에 청첩장을 주던 친구의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사진에 답장을 썼어요. 나 얘 어제 봤어. 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단톡방에 물음표가 찍히더니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부터 또 전화 내용을 쓸게요. 김사비, 무슨 말이야? 뭐가? 네가 한 수술을 어디서 봐? 집에 오면서 봤는데? 청첩장도 받았는데? 반장은 혼자서 깍깍 소리를 지르더니 너 정말 기억 안 나냐고 저를 다그쳤어요. 저는 어제 받은 청첩장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며 반장 말에 집중했어요. 걔 죽은 지가 언젠데? 저는 순간 소리를 쫙 끼쳤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청첩장을 마저 찾았죠. 하지만 어제 한수수가 준 구겨진 청첩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든 저는 반장에게서 제 기억엔 없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사실 한수수라는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줄곧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였대요. 그리고 2학년 때 우리랑 같은 반이었는데 학기 초에만 잠깐 나오다가 모습을 감췄고요.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고 한동안 시시했었대요. 저는 반장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조금 기억이 났어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런 애가 있었지 하는 정도로요. 애초에 학교폭력 주동자는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친구를 제가 어제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꿈에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입을 귀끝까지 당기며 기괴하게 웃기만 했대요. 왜 하필이면 저한테만 실제로 나타났을까요? 그 아이가 다른 반에서 괴롭힘 당할 때 비웃고 지나가서? 혼자 몰래 올 때 냄새난다고 속삭이고 지나가서? 화장실에 갇혀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던 부탁을 무시해서? 걔가 죽으러 올라간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볼 때 낄낄 웃으며 손을 흔들어줘서 정화홍련님, 그 아이가 준 건 정말 청첩장이 맞긴 한 걸까요? 날짜라도 확인할걸, 이름이라도 제대로 확인할걸 싶어요. 그래도 청첩장을 준 거면 제가 나쁜 친구로 기억된 건 아닌 거겠죠? 별거 아니잖아요. 전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회사에 혼자 있을 때 불이 저절로 꺼진다든가,
화장실에 있을 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든가, 꿈에서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다거나, 뭐 그런 거요. 그리고 며칠 전 반장에게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애를 괴롭히던 주동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내년에 3년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데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 사고가 깨름칙해서 악몽에 시달리던 친구들은 한수수의 납골당을 찾아가기로 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수수에 꼭 오라는 말이 생생하지만 제가 거길 왜 가겠어요? 지금처럼 계속 기억 안 나는 척 하라고요. 괜히 말 실수했다가 저 대신 괴롭힘 당하다가 죽은 애라고 밝혀지는 건 정말 싫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